데일리 브리핑. 네, 오늘은 워싱턴 DC에 계신 미국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김 대표님은 뭐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시면서 한국에 이번에 또 다녀오셨죠? 예, 그렇습니다. 네. 그렇게 돌아왔습니다. 아, 네. 한국에서 일간신문지하고 이 인터뷰하신 기사를 읽었습니다. 그런데 내용이 이대로 가면은 또 트럼프다. 이런 제목의 내용의 그러한 인터뷰를 하셨던데 왜 또 트럼프라고 생각하세요? 그렇죠. 사실 미국 대통령 선거 전 세계인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일인데 네. 이미 시작됐잖아요. 네. 저도 미국의 정치 흐름을 옳게 바르게 전망하지 못했다가 계속 큰 틀에서 얻어맞으니까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미리미리 좀 예상해 보려고 이미 선거가 시작됐으니까 몇 군데서 초청해서 이제 가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또 트럼프인가? 트럼프라는 인물을 놓고 볼 때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되는데 네. 이게 또 대안이 없이 왜 또 트럼프가 굉장히 미국의 정치를 한 축에서 주도해온 공화당의 아주 독보적인 또 후보로 된 거 이거에 대해서 잘 알려고 그래서 제가 왜 또 트럼프인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는데 사실 이 소수 인종들의 권익 운동을 한다고 제가 30년입니다. 폭동 이후에 폭동 30년 때 이런저런 경험을 다 해보니까 이 캠페인 때, 이거 선거운동 때 미리미리 들어가서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고서 좀 도와주기도 하고서 도움도 받고 그래야만 나중에 뭔가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무슨 권익운동을 하고 뭐 동네 이슈에 그거보다 이 캠페인 전문가가 어느덧 돼버린 거죠. 네.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이 선거운동에 집중해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.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. 아시겠지만 2016년에 예상을 뒤엎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잖아요. 네. 예, 이게 트럼프라는 인물이 진짜 말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? 선거운동을 그렇게 했어요. 아주 가부장적이고 여성 비하, 여성 경멸 인물이잖아요. 타인종이나 타 종교에 대해서 아주 증오하고 경멸하고 경망스럽게 짝이었고 진짜 우리가 대통령 지도자라면 기본적인 도덕적인 관이 있어야 되고 하는 행태가 좀 품성과 품격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이제껏 미국에서 지도자라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알 수 있는 인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미국에서는 이게 드디어 미국이 뭔가 크게 변화돼야 될 시점에 왔구나라는 이제 지식인들의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왜 또 트럼프인가를 볼 때에는 2016년에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은 이 백인들의 분노를 좀 내용을 알아야 되고 다시 4년 후에 2020년에 팬데믹 때 선거를 치렀지만은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은 유권자는 1,000만 명 이상이 늘어납니다. 예, 그렇기 때문에 6,400만 정도가 득표를 했었는데 2020년에는 7,500만 명으로 또 트럼프가 늘어나죠. 그러니까 지금은 바이든이 득표에 앞서서 대통령이 됐다라는데 주목하는 것보다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 백인들이 트럼프가 이렇게 까면 안 된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 이미 이 트럼프라는 이런 워싱턴 정치권 이제까지 미국 정치권 주류 정치권을 확 다 엎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이런 이 백인들 인종주의적 편견이 있는 이 백인들의 이 내부적인 배경이 깔려 있다라는 거를 알아야만 왜 또 트럼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해한다라는 내용이죠. 그리고 이게 좀 지루하고 복잡할지 모르지만은 특히 소수계로 살아가는 미국의 우리 이 한인을 포함한 이민자들이요.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라는 인물이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의 그 선거에 나와서 경쟁력을 유지하는가라는 그 원인을 잘 알아야만 한다. 이제 여기에 좀 관심을 집중해서
왜 트럼프인가를 이해해야만 된다.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. 지금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서 다 연대해서 나와 있는 백인들, 특히 진짜 미국 시골에 절반 이상의 유권자는 절대 다수인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백인들 숫자가 너무 많고 네. 그 백인들이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다라는 거죠.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거는 이 백인 우월주의적인 이런 그 성향이 있고 인종주의가 있고요. 반이민적 입장을 갖습니다. 그리고 기독교 국가라는 거에 집착을 하죠. 그러니까 이 이민자들의 문화가 기독교 가치, 미국의 가치라는 걸 망가뜨렸다. 그리고서 그 안에는 낙태다, 동성연애다, 뭐 이런 것들을 나오면서 이렇게 숨죽이고 고개 숙이고 살던 절대 다수 유권자들을 점점 바깥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하나의 전선을 만든 이 집단이 지금 트럼프는 물론 안다. 저 사람 개인으로 다 대통령의 리더십에 자격이 없는 거 알지만은 그거 아세요? 요즘에 미국 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기독교 근본주의 교단들 그리고 그 복음주의 보수적인 교단들이 나와서 계속해서 선거를 앞두고 컨퍼런스를 합니다. 전국 다연의 컨퍼런스. 네. 거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안다. 트럼프는 우리의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 안다. 그런데 하나님은 악인을 들어서 쓸 때도 있다. 이런 얘기를 해요. 예, 이 세상을 하나님 이게 먹혀가지고서 모든 남부 지역을 점유하는 미국의 백인 보수 우파 기독교인들이 벌써부터 다음 대통령 트럼프 이 선언을 하고 나오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공화당 내에서도 이 왜 또 트럼프인가라는 거에 대한 답을 그리고 공화당도 이미 정상적인 온정적이고도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그야말로 전통적인 공화당 노선을 다시 정상화시키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게 안 보입니다. 워낙 세게 나오기 때문에. 네. 예, 이전에 정치인들이 특히 공화당 소속 정치인들이 공화당이 권력만 잡으려고 닉슨 때 그걸 하지 않았습니까? 남부 지역을 돌면서 닉슨의 남부 전략이라는 게 주마다 다르면서 사실 노예제도에 영원하라 이런 그 캐치플레이즈를 내거는 사람들을 각 지역에서는 인기 투표를 많이 얻으려고서 이렇게 했던 한 50년 이렇게 해오는 게 이제 다수 유권자로 공화당이 힘을 얻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진짜 사람들 세상을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닌 그런 내용의 이 함정에 빠져가지고 어쩔 수 없는 케빈 메카시가 트럼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이미 이제 그 공화당을 이렇게 하는 걸 보고서 우리는 또 선거가 4년 돼서 왔는데 왜 또 트럼프가 됐는가라는 거를 이런 측면에서 이해해야 된다.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말입니다.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사태의 배후 조정 혐의 때문에 이제 검찰에 기소되기 직전인 듯한데 세 번째 기소인데요. 그래도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 있습니까? 지금 법적으로는 뭐 그 아주 결론적으로 법의 심판이 나오기 전까지는 피선거권이 있는 거죠. 그리고 뭐 옥중 출마도 가능합니다. 그런데 이미 2번 기소가 됐잖아요. 네. 뉴욕 검찰에서 연방 검찰. 그런데 기소가 되니까 정치적 세력은 더 커진 거예요. 그러니까 주머니 돈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백악관 이 바이든 캠프 쪽에서는 이 기소하면 오히려 유리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갖고 그렇게 하는 움직임도 있는데 이번 세 번째 기소 이제 직전에 있는데 이거는 반란 혐의입니다. 좀 차원은 다르지만 이게 이미 선거로 들어왔는데 이게 법적인 절차를 가져가지고 최종 후보 대통령직 박탈 뭐 이런 것까지 가려면 하염없이 시간이 걸립니다. 그리고 아시잖아요. 최종 결심은 어디서 합니까? 대법원이죠. 네. 트럼프가 대법관들을 자기 사람으로 3명을 임명해서 지금 6대3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. 그렇죠. 균형이라는 게 아니고 지금 형편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때에 2024년 선거는 참 우리가 진짜 이 우려하는 생각이 많은데 2020년, 2016년보다 더 우리가 볼 수 없는 이런 좀 혼란스러운 선거가 되지 않을까. 기소가 돼도 트럼프는 자기 정치 세력을 가지고 후보로 나와서 매우 씩씩하게 선거운동을 할 거다.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죠.
그러니까 지금 예상은 뭐 바이든 대 트럼프가 뻔한 겁니까? 그렇죠. 이거 지금 뭐 어제 오늘 이제 메인 미디어에는 이제 선거 얘기가 거의 이제 대부분인데요. 리턴 매치입니다. 아니 지금 그 공화당의 론 드산티스라고 플로리다 주지사가 처음에는 많이 떴잖아요. 네. 네, 근데 지난 주말에 선거운동 캠프에 있는 캠프 요원들을 절반으로 줄인다라는 기사가 많이 났습니다. 그리고서 미리 이 굉장히 많은 돈을 마치만은 너무 많이 써가지고 힘을 잃어버렸고, 그리고 이게 트럼프 덕에 정치인으로 떴는데 이 모든 메시지 내용은 제가 왜 트럼프인가를 설명드릴 때 트럼프라는 인물보다 우리는 왜 트럼프가 이렇게 유지되는가, 이게 우리의 장기적으로 미국에서 우리의 자리를 만드는 준비하는 데 중요하다고 보는데요. 론 드산티스도 내용을 들어보면 트럼프하고 똑같습니다. 플로리다의 학교에서 창조론을 가르치는 것 외에는, 그리고 이민자들에 대해서는, 소수계에 대해서는 이런 걸 볼 때는 트럼프하고 다를 바가 없죠. 글쎄,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 리턴 매치가 되는데 바이든 트럼프, 그리고 바이든 쪽 보면은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? 이게 좀 힘이 있어야 되고 이러려면 좀 젊었어야 되고, 그리고 뭔가 치고 나가는 이런 역동적인 이런 그 리더십이 보여야 되는데, 그거하고선 지금 처지가 정반대의 포지션이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2024년 대통령은, 그래서 지금 모든 그 미국 지식인들은 미국의 근현대사 속에서, 특히 미국 현대 정치 역사 속에서 트럼프 이전과 트럼프 이후로 봐야 된다, 이런 얘기가 그냥 뭐 자주 나오는 이유가 그렇습니다. 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워싱턴 DC 미국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